신명산이라고 합니다. 예. 저기 사회자분이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셔서 예, 거의 강의 내용의 요약을 먼저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잠깐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밥 먹으면서 말씀을 나눴는데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한 6개월 전만 해도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면 일단 들어본 분이 한 100명 중에 10명? 좀 10명도 안 되고요. 예, 예,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막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이제 옆에서 이렇게 이더리움 얘기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 그 엄청나게 짧은 시간인데, 그 하나의 하나의 뭐랄까,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에 확산되는 걸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요새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 드릴 것은요, 예, 블록체인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략 이런 히스토리를 가졌었고요. 예.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싸이월드 한참 잘 나갈 때 이제 연구소에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창업도 한번 했다가 이제 쫄딱 말아먹고, 예. 전세비도 좀 빼서 쓰고, 예. 와이프한테 구박 좀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예, 국가에서 말로라는 책을 하나, 제 첫 번째 책을 냈고요. 이건 이제,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분석한 책이에요. 원시시대부터 21세기까지, 인터넷 시대까지. 예. 그래서 요거는 2012년에 문광부 선정 우수 교양 도서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 5월 달에 블록체인 거버먼트라는 책을 냈고요. 블록체인 업계에 있다 보니까 이제 탭스콧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탭스콧한테 추천사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탭스콧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모든 정부는 정부의 인터넷을 뛰어넘어 블록체인에 기반한 가치의 인터넷을 활용할 역사적인 계기를 맞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이제 정부에 관한 책이기도 하고,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부조차도 바꿀 것이라는 이제 그런 걸 탭스콧도 역시 이제 동의하고 있는 거죠. 예. 블록체인 혁명 책은 다 잘 아시고 아마 읽어보셨겠지만,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책이거든요.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블록체인 OS에서 전략기획 이사를 맡고 있고요. 영어는 잘 못하는데 해외 커뮤니케이션도 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보스코인은 5월 달에 이제 ICO를 했고,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짧긴 한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주변 이야기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아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ICO는 이제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고 해서 이제 크립토커런시를 발행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만드는 기술 회사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크립토커런시를 발행을 해요. 주로.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크립토커런시를 발행해서 일단 펀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받아서 이제 개발 자금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립토커런시를 만들어야 이쪽 커뮤니티에 굉장히 주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그냥 코인 발행하지 않고 이제 개발을 하면 이제 개발 자금도 이슈가 있을 뿐더러 사실 이제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블록체인 기술은 보통 이제 암호화폐를 하나 정도는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종의 이제 생태계 룰 같이 지금 이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크립토커런시를 발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ICO가 끝났습니다. 원래는 한 40일 정도 이제 ICO를 페이지를 열어놓고 이제 투자를 받으려고 했는데 10분 만에 끝났어요. 예, 그래서 10분 만에 끝나서 저희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제 막 자축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거 보니까 비트코인 트랜잭션이 너무 몰려가지고 계산 오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70% 정도 모금이 됐는데
이제 계산 오류가 생겨서 100%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쪽팔리다. 예, 이거 그 블록체인 하는 회사에서 이런 오류를 만든다는 건 정말 창피하다. 그래서 이걸 막 내부에서 이제 몇 시간 고민하다가 일단 다시 열자 해가지고 이제 한 6시간 후에 이제 다시 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7시간 만에 마감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ICO가 이제 워낙 그 좀 핫한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좀 알려져 있는 엔지니어가 글로벌로 알려져 있는 엔지니어나 아니면 뭐 좀 이름 있는 그런 팀 뭐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경우에는 이제 그 ICO가 굉장히 빨리 끝나는데요. 근데 저희도 사실은 뭐 그냥 뒀으면 한 뭐 10 몇 분 사이에 이제 끝났을 건데 그건 뭐 그러니까 기록으로도 굉장히 빨리 끝난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건 뭐 좀 잘한 것 같지만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전체 플랜이나 그 기술적인 아키텍처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글로벌로 좀 공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 기술을 이쪽에는 지금 한 몇 천만 명 되는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암호화폐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제 거기 레딧이나 이런 그 토론 공간들이 있어요. 온라인상에. 그런 곳에 이제 이렇게 제가 보기에 한 몇 천만 명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이 친구들은 이제 ICO 이런 것들이 그 발표가 되면 이제 보통 그 ICO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처음에 이제 기술을 쭉 설계를 하겠죠. 그다음 그걸 가지고 백서를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은 뭐 이런 목적이고 이런 기술을 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한 몇십 페이지짜리 백서를 쓰고 그거를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그 ICO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러니까 개발자들의 명단이나 이 사람들의 이력이나 아니면 이제 전체 이제 백서가 얼마나 가능한가, 그리고 이제 이 백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막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ICO에 이제 참여하는 어떤 저변의 흐름들이 만들어지죠. 이 프로젝트 좀 괜찮다. 이러고 이제 참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글로벌로 좀 인지도가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예. 지금은 좀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이제 ICO를 전면 금지시켜가지고요. 지금 이제 후속으로 하던 프로젝트들이 일단 지금 일부 ICO 진행하다가 중단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스탑된 상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질문을 받는 게, 그러니까 가능한 제가 이제 많이 제가 아는 것들을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이제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제 블록체인하고 비트코인하고 이제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이에요. 예.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막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뭐지 막 이랬다가 거기 이제 그걸 들여다보니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엔지니어들이 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 재밌는 기술이네. 이거를 더 응용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비트코인이 나오고 한 5년 후에 이더리움이라는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위에 가치를 이동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김일 전무님한테 5BTC를 보내. 그럼 이제 가치를 이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숫자를 바꾸는 건데, 그러니까 디지털로는. 근데 이제 의미상으로 이제 가치를 이전시킨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그 가치를 이전시킬 수 있으면, 그리고 이제 그 가치가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한 변조되지도 않고 위조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대로 보존이 되는 거면 왜 거기다가 화폐만 담냐? 개인 아이덴티티도 담고 부동산 증명도 담고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상상들을 하기 시작한 거죠. 예, 사실 이제 그런 가능성을 모색한 건 인터넷에서 되게 오래됐는데,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면서 이거면은 정말 좋은 걸 만들 수 있겠네. 위변조 되지 않는 부동산 관리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네. 이런 상상들을 한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들이 막 나옵니다.
이더리움, 리플,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온갖 그 프로젝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한 2,000개 된다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들이.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모든 참여자가 공동으로 거래를 검증을 하고요. 공인당 3자가 없어도 이제 거래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분산원장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제가 뒤에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참여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이제 트러스트 리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신뢰를 문제 삼을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신뢰는 그냥 전제되어 있는, 그래서 트러스트 리스라고, 신뢰를 고민하지 마. 제가 기밀 전문의하고 거래를 하는데 제가 지금 한 100BTC면 아마 좋은 집을 하나 살 거예요. 예. 제가 100BTC를 주고 이제 기밀 전문의 집을 사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드리고 좀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걸 블록체인 상에서 처리를 하면, 그러니까 드렸는데 받지 않는 상태가 없는 거죠. 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밀 전문님이 누군지 전혀 몰라도 그냥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아도. 보통 오프라인에서 거래는 이제 신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그러니까 서로 교환한다 이러면 이제 서로 어디 지하철에서 만나서 물건 확인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신뢰를 해야 되는 건데, 블록체인 상에서는 그냥 주고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신뢰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보장을 해요. 예. 근데 예전에 그 신뢰를 누가 보장했냐? 국가가 보장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신뢰를 보장하는 게 이제는 국가가 없어도 되는 사회가 온 거죠. 예. 사실 여기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신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누구는 믿을만해.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아니면 저 기관은 믿을 수 있어. 저 기관은 뭐 인증해지는 뭐 서티피케이트 기관이야. 뭐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사람, 기관 아니면 뭐 어떤 뭐 권력 기관을 포함해서요. 뭐 최종적으로 이제 검찰과 경찰, 법원으로 가죠. 신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은 다 이제 사람이나 조직과 관련된, 그러니까 조직도 사실 사람이 관련된 거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기술이 신뢰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아마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예, 기술이 신뢰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예, 근데 블록체인은 공학적으로 신뢰를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술이 신뢰를 보장해요. 예, 그게 블록체인의 목표고요. 그게 처음과 끝입니다. 예, 기술이 신뢰를 보장한다는 게. 근데 인류 사회에서 기술이 신뢰를 보장한 사례는 제가 좀 뒤져보진 않았지만 관심 가지고 이렇게 살펴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기술로 그냥 신뢰가 100% 보장이 돼 라는 것은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 사회에서 처음 등장한, 그러니까 신뢰 기술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거의 처음 등장한 카테고리다. 예. 그러니까 기술이 신뢰를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라는 사회는 사실은 이제 처음 우리가 맡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현상이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예. 그런데 그게 실제로 작동한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 700만 원까지 올라갔다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비트코인에 들어있는 데이터는 위변조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거의 10년 정도 증명했고요. 앞으로도 이게 언제 깨질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언제 깨질지 모른다는 거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미, 그러니까 기술이 신뢰를 보장한다는 거를 보장을 한 거예요. 한번 증명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 뒤에 암호화폐들은 그럼 어떻게 더 낮게 그러니까 이걸 보장을 할 거냐, 더 빠르게 보장을 할 거냐, 아니면 더 복잡한 것들까지 보장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고받는 건 사실은 이 거래가 이제 바이트, 그러니까 데이터 양으로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예, 굉장히 작은데,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이런 서비스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의 데이터는 엄청 크잖아요. 예.
양도 엄청 많고요. 빅데이터로 이제 점점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쪽의 문제는 이제 비트코인이 이미 이제 기술이 신뢰를 그러니까 보장한다는 걸 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은 얼마나 더 빠르게 처리하느냐, 더 많이 처리하느냐,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비트코인의 에너지를 엄청나게 쓰니까요. 뭐 어떤 그러니까 5개월 전에 좀 추산을 해본 분에 의하면은 원자력 1기 정도의 전기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암호화폐에다 그렇게 전기를 써버리면 지구가 이제 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전기를 덜 쓰는 방식,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술이 신뢰를 보장하다 보니까 기존의 사회에서 신뢰를 보장하던 장치들이 이제 위협받기 시작하는 거죠. 예. 은행, 그러니까 거래를 보장했었죠. 은행의 최종적인 보증은 국가가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국가까지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각국 정부들이 이제 좀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일단 화폐 체계가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일단 기존에 이제 지금 한 100조가 넘었을 거예요. 비트코인 총액이 한 100조 정도 넘었을 텐데요. 기존에 이제 한 20조, 30조 이럴 때는 얘가 좀 크네. 이거 뭐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100조 넘고 이제 이게 뭐 얼마나 더 사이즈가 커질지 사실은 모르는 거죠. 예. 올해만 지금 한 5배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미국 연준도 이제 나섰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아무 얘기도 안 했었거든요. 예. 이제 나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육성해야 된다. 블록체인 기술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한편에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최근 IMF 이제 총재도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정부 관계자의 입장에서 기존의 신뢰를 담재해왔던 그 정부 관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슬슬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막 나타나네. 근데 얘가 기술적으로 신뢰를 보증을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은행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 이제 정부 전체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게 이제 얼마나 고민거리일지 아마 감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몇몇 국가들이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여요. 한국, 중국,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이제 또 어디든 러시아는 이제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고요. 예, 비트코인을 금지했다가 또 채굴을 장려했다가 ICO를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그건 아니다라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기존의 신뢰를 유지하던 장치들, 그러니까 결국엔 사실 이제 국가가 포괄하는 온갖 사법, 경제, 온갖 영역들이 있잖아요. 사회 안전망 이런 것까지. 사실 그 영역 전체에 다 거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제가 확인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그동안 이제 경제가 글로벌화 되었다거나, 세계 경제가 됐다거나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다 개별 국가들의 통제를 받죠. 예. 그러니까 헤지펀드가 들어도 어쨌든 요새 이제 어느 정도 통제를 받는 분위기고, 이런 상황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그거를 사실 뛰어넘었어요.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규제한다라고 하고 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었는데, 불과 2주 만에 회복을 했어요. 예. 그리고 중국 정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두드려서 이거를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못 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국경을 뛰어넘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100조 넘는 그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글로벌 경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경제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이고요. 사실은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이쪽의 그 분위기는 기존의 이제 혁명 이론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뭐 어떤 그러니까 과격한 이야기들, 이런 얘기들이 서슴지 않고 나와요. 네. 왜냐면 다 바꾸고, 근데 그게 뭐 이제 뭐 때려 부시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술이 가서 그냥 그 역할을 차지하는 거죠. 예. 금융 영역도 뭐 블록체인으로 대체될 거고, 보험, 뭐 은행, 뭐 이런 것들. 예. 그냥 그 영역을 그냥 쭉 구축해서 이렇게 차지하면 돼요. 그럼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 블록체인으로 된 어떤 경제 네트워크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만큼 기존의 그 은행들, 보험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역이 축소가 될 거고요. 예. 그래서 당연히 권력 관계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어쩌면 좀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의 특징을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제 6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단 P2P는 이제 피어 투 피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개인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P2P가 그 뭐 토렌토나 예전에 이동키나 뭐 이런 것들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파일 공유 서비스가 있어요. 파일 공유.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서도 이제 요새 뭐 이렇게 영화 다운받고 뭐 이런 데도 이제 여전히 쓸 수 있는데 그 파일 공유 시스템과 똑같은 아키텍처를 써요. 예.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예, 그래서 파일 공유 서비스를 뭐 워너브라더스니 뭐 이런 데서 뭐 디즈니 이런 데서 막으려고 했지만 결국엔 못 막았잖아요. 대신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제어를 하는 정도이지 막지는 못하거든요. 예. 근데 그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네트워크 자체를. 예, 그래서 피어 투 피어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요. 사실 요거는 그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는 예전에 이제 그 조그만 그 마을 뭐 이런 데서 사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그러니까 모두가 모두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어-투-피어 구조거든요. 예, 모두가 모두를 알고 이제 개인들끼리 직접 이제 소통하는 예, 그런 이제 마을과 같은 공간이 피어-투-피어 공간인데 요게 이제 똑같은 아키텍처가 이제 이제 P2P에도 이제 적용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들끼리 직접 소통하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이었는데 요즘은 기술이 매개하는 커뮤니케이션이고요. 그게 이제 P2P 구조로 작동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요걸 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P2P는 이제 피어 투 피어인데 사실은 이거는 person technology person이다. 그러니까 기술이 매개하는 인간관계. 그러니까 이제 저랑 전무님도 대화할 때 요새는 뭐 이렇게 너 좀 강연하러 오지 않을래? 뭐 이러고 이제 저를 찾아오시지 않죠. 그냥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기술이 개인들의 관계를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그냥 대화 나누고요. 예. 기술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데 그래서 이제 투는 여기서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테크놀로지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순 개인과 개인 간의 전자화폐는 한 집단에서 다른 곳으로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지불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지금은 금융기관이 끼어 있죠. 거의 그러니까 신용카드 끼어 있고 뭐 그러니까 은행 계좌를 통해서 이체를 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직접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인과 개인 간의 저기 있는데 저기 이제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금융기관인데 이게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금융기관을, 은행을, 증권사를, 보험사를, 공공기관을, 심지어는 등기소도 거치지 않고 직접 온라인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비트코인 기술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굉장히 재밌는 게요. 블록체인은 사람이 참여해야만 작동을 해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은, 서버 베이스드는 이제
여기 P2P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 소스를 돌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무님이 또 하나 이제 비트코인 소스를 또 돌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각자 자기 컴퓨터에서 비트코인 소스를 돌려요. 그러면 이렇게 그게 비트코인 망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연결돼 가지고 비트코인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그게 이제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라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컴퓨터를 가진 개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작동을 할 때. 예. 그래야 네트워크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요즘 이제 그 기술의 트렌드가 뭐냐면, 무인공장, 인공지능, 뭐 IoT, 자율주행 자동차, 뭐 드론,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람 없이 작동하는 것을 추구를 하죠. 최대한 사람이 빠진 상태에서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이제 요즘에 굉장히 큰 빅 트렌드죠. 예, 이쪽이. 예. 근데 P2P는 파일 공유 서비스들 보면 이제 개인이 컴퓨터를 켜고 어떤 파일을 다운을 받으면 그 순간에 같이 켜져 있는 컴퓨터들에서 파일이 다운로드 되죠. 이 컴퓨터는 개인이 이걸 켜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만약에 모든 개인이 다 끄면 이제 파일 공유 서비스는 작동을 안 하는데, 몇 사람이라도 돌리고 있으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자체가 사람이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제 컴퓨터를 열어서 접속을 해야 돼요. 그래야 네트워크가 작동을 해요. 블록체인도 마찬가지예요. 예, 사람이 참여를 해야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마이너들이 이제 하는 역할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작동하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수수료라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은데,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이닝, 그러니까 일을 한 대가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참여하지 않으면 블록체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고요. 지금 기술의 계보에서 뭐라 그래야 되나, 지금 현대 트렌드와 굉장히 다른 저걸 보여주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사람이 참여해 작동하기 때문에 거버넌스 이슈랑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치가 내장된 기술이고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것도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한 이야기인데, 어떤 데이터가 유효하냐 아니냐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참여한 절반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면 유효하다라고 인정을 해요. 예, 이건 이제 분산 컴퓨팅에서 그러니까 분산 컴퓨팅은 이제 컴퓨터가 굉장히 여러 대가 이제 같이 막 돌아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작동을 하다 보면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 달라지는데 어느 거를 진본으로 할 거냐. 근데 컴퓨터가 막 돌아가는데 이거 사람이 끼어가지고 이거를 A 데이터는 이거 B 데이터는 이렇고 해서 이거 뭐 B가 맞아라고 이렇게 인증할 수가 없거든요. 막 컴퓨터가 돌아가는 상황에서. 그럼 결국에는 알고리즘으로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비트코인은 51%가 동의하면은 얘는 진본이야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51%의 합의라는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블록체인에서는 뭐 3분의 2 합의까지 쓰기도 하고요. 뭐 그러는데 그래서 알고리즘 내에 합의하는 구조가 들어 있어요. 예, 이것도 굉장히 다른 기술과 독특한 특징입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합의 메커니즘을 위해서 뭐 규칙이나 보상이 작동을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술이 결합된 정치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결정을 해야 돼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2번 쪼개졌죠.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골드라는 게 나왔고, 이건 뭐냐면 이제 비트코인에서 다 이렇게 갈라져 나온,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으시고, 이삭이 뭐 누구를 낳으시고, 아마 좀 있으면 이제 창세기를 쓸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비트코인,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이제 비트코인을 운영하는, 예, 이제 마이너들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속도도 느리고, 이게 10분마다 한 번씩 이제 체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비트코인으로 연결된 신용카드가 실제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쓴다고 하면,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사실 신용카드에서 먼저 처리하고 이제 나중에 비트코인으로 환산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비트코인만으로 이제 결제를 한다 그러면 제가 식당 가서 결제를 하고 결제가 완료되는 걸 확인하기까지 10분을 기다려야 돼요. 평균 10분을 기다려야 돼요. 예. 그 이제 이거는 그 실생활에서 쓰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속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5초 안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쓰는 알고리즘은.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을 고민을 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이쪽 테이블에 계신 분들은 이제 A라는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이게 운영하는 그 이제 마이너들의 그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이제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크게 두 그룹이 있는데 이제 이쪽 그룹은 전통적으로 비트코인 소스를 개발해 오던 개발자 그룹이 있어요. 예. 비트코인 ORG라는 곳에 이제 활동을 하는. 예.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마이너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마이너들이 이제 특히 중국에 몰려 있고요. 이분들은 이익에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이제 거래 수수료도 뭐 좀 높이고 싶고, 뭐 이런 이제 요구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익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전통적으로 비트코인을 하던 분들은 이제 어찌됐든 안정적이고, 뭐 이런 방향의 이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운영. 이쪽, 제가 보기엔 그쪽에 조금 더 방점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그룹이 이제 서로 이제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서로 코드를 만들어요. 비트코인 업그레이드 코드를 만들어서 우리 업그레이드 코드 만들었으니 이거 다 깔어 라고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코드를 살펴보니까 마이너들이 막 이제 비트코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코드 안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그 원래 개발자들은 당연히 싫겠죠. 아니 왜 비트코인을 니네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그래서 이제 아니야 우리는 그거는 안 받을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 그럼 우리는 그냥 우리 거 업데이트 할게. 이러고 이제 이쪽은 이제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호환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이쪽 그룹하고 이쪽 그룹하고. 그러면 이제 하드 포크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쪼개져요. 예, 쪼개져서 그게 첫 번째 쪼개진 게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그룹들이 서로 비트코인 코드를 자기네 걸로 업데이트를 하자라고 막 제안을 하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럼 우리 그냥 따로 쪼개져 나갈게 이러고 이제 그냥 하드 포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어요. 예. 이 과정을 보시면 그룹들이 서로 이렇게 막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예. 경쟁을 하고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냐면 그 소스를 51% 이상의 컴퓨터에 소스를 올리면은 그게 파워를 가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가 내장된 기술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작동을 하는데요. 그 파워를 가져요. 그래서 51% 이상을 이제 얻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예. 그래서 기술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근데 이제 이거는, 이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게요. 비트코인이 이제 처음 나와서 뭐 10분에 한 번씩 처리가 되고 뭐, 초당 처리할 수 있는 건 실제로는 뭐 4, 5개 정도의 트랜잭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거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뭐 이거 한 5개 정도를 처리를 해요. 비트코인이 초당. 그러니까 비자가 지금 뭐 몇만 건 막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능을 개선해야죠, 당연히. 개선해야 되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근데 이제 어느 게 더 효율적이냐, 뭘로 업그레이드 할 거냐는 부분에서 이제 싸움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두 그룹이 막 싸워요. 두 그룹에 별로 관심도 없고 나는 그냥 또박또박 이렇게 내가 채굴 해서 비트코인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막 싸워요, 둘이. 근데 코드를 업데이트 하래요. 여기는 A로 하라고 여기는 B로 하라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야 되죠. A나 B를.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치적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영역은 굉장히 재미있어요. 사람이 참여해야 되고요. 정치가 기술 안에 내장되어 있고요.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은 또 거기서 어쨌든 여기 참여를 하면 정치적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런 종류의 기술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굉장히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래서 거버넌스 시스템의 이슈가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보스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이거를 결정하는 룰을 블록체인 안에다가 담자.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 이더리움도 한번 쪼개졌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안에 그러니까 거버넌스 시스템까지 설계를 못한 거예요. 예상을 못한 거죠. 이게 위헌절선 화폐로 작동한다는 것까지 증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무슨 문제가 나타날 거를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못했어요, 작업을. 그래서 거버넌스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싸워요. 우리 업데이트 할래? 뭐 이러고 이제. 근데 이제 저희도 그렇고 이제 몇 개 이후에 이제 최근에 나온 프로젝트들은 안에 거버넌스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3분의 2가 동의하면은 그냥 우리는 다 코드 업데이트야. 그냥 잔소리 마라. 다 동의했어. 그냥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버려요. 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여기서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거버넌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그 내부에 의사결정 시스템이 없어요. 그냥 게시판에서 그냥 싸우고 그 다음에 그냥 실행해요. 실행했는데 따라주면은 글로 가는 거고 안 따라주면 끝이에요. 그럼 뭐 자기가 따로 하드포킹 하든지 하드포킹에서 별로 뭐 이렇게 얻을 게 없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미안해 이러고 이제 다시 옛날로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작동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의사결정 시스템이 있으면 뭐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 한 다음에 투표를 해서 그걸로 가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거의 뭐 이렇게 그 국가 단위와 같은 그런 그 거버넌스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되고요. 그래야 얘를 계속 유지 보수하면서 발전시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굉장히 저는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이제 그 사회학과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좀 굉장히 단지 이제 기술만 여기서 그러니까 기술만이 이슈가 아니거든요. 예. 기술과 결합된 정책이나 뭐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로서 이제 약간 제 전공을 약간 살릴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반드시 실행이 돼요. 블록체인에 코드를 넣으면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좀 쭉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예. 5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반드시 실행되는 코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전무님한테 5비트코인을 보내잖아요. 이거는 이제 반드시 전달이 돼요. 예. 반드시 코드가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약속이 지켜집니다. 예. 그래서 블록체인 세계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블록체인이라면 예. 데이터가 중간에 유실된다거나 아니면 뭐 변조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인정을 받는 건 비트코인은 그런 사건은 없었어요. 예. 데이터가 유실된다거나 뭐 변조된다거나 이런 사건은 현재까지 없었어요. 예.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상당 기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거를. 지금의 컴퓨팅 기술로는 그거를 뚫을 수가 없어요. 예.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아직 이제 시간이 좀 있을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이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다음에 한 5년 후에 이더리움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트코인에서 이렇게 가치를 이전시켜 보니까 작동을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도 잘 보존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꼭 화폐만 담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은 뭐 개인 신분 증명도 담고 부동산 증명도 담고 졸업 증명서도 담고 여기 담을 수 있는 건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것도 다 담아봐.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를 이전시켰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OBTC를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소유권도 보낼 수 있겠네 라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개발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나온 게 이더리움이에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은 이론상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이론상. 네, 실질적으로는
속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처리할 수 있는 용량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실제로는 굉장히 제한적인데,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뭐 구글 같은 서비스도 이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도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이제 좀 그 어얼리 어댑터들, 뭐 이런 이제 블록체인을 좋아하는 어얼리 어댑터들은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 SNS, 뭐 블록체인 기반의 뭐 이런 뭐 상거래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금의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실험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예, 실제로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게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사이트에 가면은 이제 이게 이제 이더리움 위에 올라가는 프로그램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지금 그때 한 600개, 지금 한 뭐 800개, 1000개 가까이 됐을 거예요.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기존에 돌아가는 뭐 간단하게 뭐 카지노 게임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예. 그건 이제 로직이 간단하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SNS, 뭐 카톡 같은 걸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게임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들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블록체인 위에서 작동을 시키면 어떤 이점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카지노 같은 경우에 그 룰이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개는 이제 그 카지노를 만든 사람이 돈을 번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 있죠. 근데 블록체인으로 이제 카지노를 만들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제 블록체인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오픈 소스예요. 그러니까 한 99%는 오픈 소스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소스를 열어보면 룰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코드를 보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뭐 그 카지노를 개설한 사람은 1%의 수수료를 얻어. 그리고 카지노 로직은 이렇기 때문에 얘는 예를 들면 거기 확률이 들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확률로 작동을 해. 예. 그게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고 사람들은 그걸 그냥 믿고 카지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뭐 예를 들면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이 뭐 보통 이제 그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에서 이제 다 조작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다 이제 그 소수가, 아주 극소수가 돈을 벌고 실제 돈은 이제 다 운영하는 사람이 먹는 구조인데,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면 그게 불가능해요. 예. 이미 그 블록체인 위에 여기 잠깐 시간이 참, 저도 지금 시간 쫓기고 있는데, 예. 블록체인 위에 이제 여기 블록체인이 있고요. 여기에 그 중요한 데이터들을 담고 심지어 프로그램 소스까지 이 위에다 올려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요. 프로그램 소스가 이 위에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소스를 위변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블록체인 위에 소스가 딱 올라가면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위변조가 안 되는 서비스가 가능해요. 예, 그러니까 카지노 운영자는 딱 정해진 수수료 1%만 먹고 나머지는 실제로 룰대로 그냥 돌아가는 거죠. 예. 예, 그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신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신기하네. 이러고 이제 좀 그 정부들 중에 좀 이제 IT 기술에 좀 이제 먼저 이제 접목하거나 이런 정부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에스토니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리딩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영국, 두바이, 뭐 중국은 이제 암호화폐는 통제하고 싶어 하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 워낙 또 이제 워낙 이게 통제력이 강하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막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제 암호화폐는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근데 블록체인 기술은 엄청 쓰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블록체인 시티라는 프로젝트를 완시안 그룹, 엄청 큰 자동차 그룹이 있는데 완시안 그룹하고 같이 블록체인 시티를 만드는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뭐 미국, 우크라이나, 뭐 스웨덴, 뭐 이런 데들, 예.
엄청나게 많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블록체인 거버먼트라는 책의 사례들을 쭉 이제 제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예. 여기도 사실 말씀드릴 게 많은데, 예,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요거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투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블록체인으로 투표 시스템을 만들면은 일단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자투표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거의 투표 종류와 함께 아마 결과가 나올 거예요.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한 10개 넘는 국가에서 뭐 테스트를 하거나 뭐 이러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나라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뭐 중국은 이미 그 위안화를 디지털 위안화를 테스트를 마쳤어요. 맞춰놓고 이걸 지금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이제 상태고요. 러시아는 아예 지금 뭐 최근엔 이제 또 막 갑자기 블록체인에 막 이렇게 꽂혀가지고 하겠다 막 이러고 있고요. 예. 이것도 한 20개 정도 나라에서 저 위에 빨간 거는 이미 쓰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예. 아주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블록체인 기반의 그 법정화폐를 이미 쓰고 있습니다. 예. 차이나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준비를 끝냈고요. 예. 뭐 할래 말래.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저거를 파일럿을 끝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사회에 뭐 어떤 변화가 있느냐. 예. 사실 약간 제가 좀 이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사회의 신뢰를 보증하는 게 크게 세 개가 존재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평판 시스템이고요. 평판 시스템은 저 사람은 누구야? 저 사람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좀 말이 많아. 저 사람은 좀 거짓말을 해. 저 사람은 가끔 사기를 쳐. 이런 거 알잖아요. 예. 마을에선 사실은 100명이면 100명이 100명의 특징을 다 알죠. 예. 그래서 큰 사고가 안 생겨요. 예, 그 사람 특징을 되게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마을 같은 데서 이제 평판 시스템이 사회의 신뢰를 유지하는 걸로 이제 작동을 했다면, 이제 뭐 요런 이제 마을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아침에 여기 아마 마을에서 예전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다 알잖아요. 아침에 누가 뭐 했고 뭐 이런 거 소식 다 들려오잖아요. 예. 뭐 이런 공간에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여기 일어나서 이 집에서 왜 지금 사람이 안 일어났지? 뭐 이런 게 이제 한눈에 다 보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고 이제 그 사람의 특징을 이제 뭐 기억하는 이런 이제 평판 시스템이 사회의 신뢰를 유지했다면, 이제 공동체가 커지면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사기도 당하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권력기관에다가 신뢰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기자라고 해서 이제 국가 시스템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 맨 꼭대기까지 이제 신뢰를 이제 쭉 위임하는 구조가 나타난 거죠. 예. 근데 이제 세 번째 신뢰 기계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이고요. 예. 그러니까 개인 네트워크 자체가 신뢰를 창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오늘날의 P2P를 이제 테크놀로지 펄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2는 그냥 테크놀로지가 아니고요. 이제는 트러스트 테크놀로지다 라고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인류 최초로 신뢰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 탄생을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에 없던 현상이고, 그래서 트러스트 테크놀로지, 트러스트 엔지니어링, 트러스트 머신 이런 용어들이 아주 극소수이지만 일각에서 쓰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쪽 이제 트러스트를 이제 공학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을 이제 좀 더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트러스트 엔지니어링 연구소를 이제 만들려고 그래요, 국내에. 예. 예. 그래서 이제 개인 네트워크가 서로 신뢰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요. 이제 개모임 뭐 이렇게 해보시진 않으셨어도 아마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여기 10분이 12분이라고 12분이 이제 개모임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여행도 가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네가
목돈이 필요할 때니 한 달에 한 번씩 100만 원씩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사람에 주자. 보통 이제 계모임이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그 계주가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저도 어릴 때 보면 이제 막 그 동네 아주머니랑 한 세네 분 모여가지고 그년이 도망을 갔어. 막 이러고 이제 어디 있대 막 이러고 막 쫓아다니고 막 예. 이런 기억들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 뭐냐면 이제 사람의 이제 저 사람 믿을만해 이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사고를 치는 경우죠. 네. 근데 이제 블록체인은 이제 어떤 게 가능하냐면 실제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밀 이 전무님하고 이제 뭐 사업을 하나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금을 이제 각각 1억씩 해가지고 2억씩 만들었는데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자금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해야 돼? 뭐 이제 아직 이제 법인 설립도 안 했어요. 그래서 통장 그럼 기밀 전무님이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관리할게. 뭐 이런. 근데 저는 이제 내가 저분 어떻게 믿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로 못 믿으니까 하지 말자. 뭐 이럴 수도 있고. 근데 그 지금 있는 서비스, 근데 저희도 이제 비트코인을, 회사에 비트코인이 좀 많습니다. 예. 투자를 받은 게. 근데 어떻게 관리하냐면, 비페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저기는 계좌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5분이 만약에 계좌를 만드신다 그러면 5분이 저기 다 사인을 해요. 그래서 공동 계좌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5명 중에 3명이 동의를 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어. 라는 룰을 여기다 넣습니다. 예. 그러면은 3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돈을 못 빼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동해요. 예. 저희 지금 이거 계좌를 이렇게 관리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안전해요. 믿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 한 명이 돈을 튀고 달아날 거야 라는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예. 계모임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안 생기겠죠. 계주도 필요 없겠죠. 예. 전혀 내가 믿었는데 이런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에서는 실제로 이게 작동하고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계모임 서비스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계모임으로 비트코인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실제로 계모임 용도로 쓰일 수 있어요. 이거를. 예. 근데 이게 이제 계모임이니까 그런데 계모임이 그 특성이 그렇잖아요. 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한테 일시불로 지원을 한다잖아요. 사실 이 구조가 보험하고 크게 안 다르잖아요. 각자 십시일반 모아서 돈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건데 규모가 엄청 커졌고 사람이 많고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게 확장이 되면 P2P 보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블록체인 내에 계약 그 내용들을 다 블록체인에 담고 그 계약에 따라서 보험을 집행하면 되는 거죠. 네. 그게 가능합니다. 네. 거의 계모임과 거의 또 구조를 그냥 쭉 확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P2P 보험 같은 것들이 가능하고요. 예. 그 기존의 보험사들이 당연히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 이런 것도 그 우버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말이 많잖아요. 예. 실제 이게 공유경제냐 아니면 이제 이렇게 공유경제가 아니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기업 새로운 독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것도 사실은 그 틀을 하나 짜고 거기에 이제 다 계약에 동의하고 들어와서 계약대로 움직이면 우버가 없는 우버 시스템이 가능한 거죠. 예. 예. 정당도 사실은 가능하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작동 로직을 합의 알고리즘을 구현하고요. 그걸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 위에 넣고 이러면 이제 정당 시스템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죠. 대표가 예를 들면 민주주의도 사실 그렇죠. 3분의 2가 탄핵에 동의했어. 그럼 그냥 대통령 권한을 시스템으로 정지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자결제 이런 시스템을 그냥 막아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로서의 직접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일상 네트워크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 정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쫓기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분산자율 조직이라는 이제 용어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거는, 계약은 블록체인 안에 담겨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은 그 계약이 위배될 것이라는 것을, 계약이 깨질 것이라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계약에 정의된 것만, 예, 계약은 블록체인이 지켜주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면 돼요. 예, 마음대로. 보험 뭐 이런 것들. 예. 예, 그래서 신뢰 기술이 매개하는 자유로운 인간관계가 가능하고요. 개인 네트워크가 스스로 신뢰를 창출하는 조직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저희한테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하나는 국가가 주도하는 사회 발전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시장이 주도하는 사회 발전이 있었죠. 예, 이제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게 정확한 데피니션, 뭐 정확한 정의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통상 이제 이렇게 여기서 여기 뭐 사회주의, 관료주의, 뭐 거대 국가, 뭐 이러고 자본주의, 시장주의, 뭐 과소 국가,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립이 있어요. 현대 사회의 이제 조직 구조를 두고. 근데 여기서 저는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대가 주도하는 사회 발전이 가능한 시대가 블록체인 기술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사토카모토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잖아요. 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서. 예. 그 블록체인 기술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사토시 나카모토예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처음 블록체인 기술을 만들어서 그거가 화폐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라는 걸 이제 증명한 게 사토시 나카모토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백서를 썼어요. 사토시 나카모토 백서를 쓰고 나서 이제 이게 가능해라고 이제 사람들은 설득을 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던 거죠. 재밌는 논문이네. 그래 잘하면 돌아갈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제 그분인지 그분들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예, 누군지 모르고 뭐 외계인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열받았는지 본인이 직접 코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한 1년 후에 그걸 실제로 작동하는 소스를 내놔요. 예.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여기 분야이기 때문에 소박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이제 그 정치가 대장된 기술하면서 이제 합의 알고리즘 작동해서 51%가 동계이지만 작동하는 그런 루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그야말로 소박한 질문인데 51%가 만약에 나쁜 생각을 한다면 예. 그걸 좀 좁혀가지고 아까 개 모임에서 네. 개주 혼자가 뜯겨 먹는 그런 일이 동료에 있는데 네. 이걸 5명이 기회 들어가지고 그 중에 가반수인 3명이 합의를 인출된다. 예. 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가장 그 3명이 공모해서 예. 나쁜 마음 갖고 예, 예. 그 시스템에 어떤 안 좋은 점이 있었는데 이런 건 예. 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예, 그러면 이제 룰을 어디다 맞출 거냐의 문제로 이제 가는 건데요. 그럼 5명 다 합의하자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경우에 이제 한 사람이 삐졌어요. 완전 대박 삐져가지고 나 안 내줄 거야. 나 사인 안 해. 이러면 이제 아니 한 사람이 이제 사고를 당했어요. 죽었어요. 예를 들면 이러면 이제 그 시스템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룰을 어디다 넣을 거냐 이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게 복잡해지면 이제 사실은 사회 정치적인 고민들이 들어갑니다. 예, 이게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12명이 있다 그러면은 앞 사람들 예를 들면 앞 사람들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받은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별로 없으니 앞 사람들한테 투표권을 좀 많이 주자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이거 이제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이제 사회 정치 경제적인 어떤 그 인간의 심리적인 뭐 게임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룰을 이제 고민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트러스트 리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게 트러스트 리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미 든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게임 이론이 작동을 하거든요. 네, 게임 이론이 작동을 하고요. 게임 이론에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는 비트코인에서 51%가 조작을 할 수 있는데요. 50% 넘는 사람들이 조작할 수 있는데, 그 조작을 하는 순간에 비트코인은 망해요. 네, 왜냐면 신뢰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조작을 할 유인이 안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작 그 실제로 사건이 그러니까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공학적으로만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는 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심리적인 메커니즘, 경제적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같이 작동을 해요. 같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래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 100% 신뢰가 보장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작동을 해요. 실질적으로. 예. 예. 그래서 그 51%가 그 조작을 하는 거는 51%가 다 비트코인에 앙심을 품으면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일은 실제로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작하는 순간에 비트코인이 망하기 때문에 50%가 조작을 해봤자 이윤이 없어요. 예, 동기가 없는 거예요. 예, 지금 그냥 잘 가니까 그냥 이거 잘 키우면은 지금 뭐 700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갈 것 같아. 라는 예상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얘를 내가 해킹을 해서 내 걸 2배로 늘릴 거야. 51%가 동의해. 이거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동기가 없다는 거죠.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그 인문학을 했던 사람이 여기 끼어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예. 비트코인이라는 결국은 이제 희소성의 재화라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마이너가 예. 이제 그 개발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그러면 비트코인에 등록을 하면서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새로운 어떤 비트코인의 형성. 예. 그러니까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그 마이닝은 실제로는 이제 비트코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거고요. 예. 그 처리를 이제 그래서 이제 그 10분간의 거래 내역을 모아서 블럭으로 묶어요. 예. 제가 이제 여기 그 작동 로직은 제가 이제 생략을 했는데요. 블럭으로 묶는데 이 블럭을 만드는 작업을 이제 한 컴퓨터에서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한 컴퓨터가 하는 게 아니라 각자 다 이걸 시도를 해요. 예, 각자 다 시도를 하는데 먼저 만든 사람이 이걸 이제 확산시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컴퓨터가 먼저 만들었어요. 그럼 제 컴퓨터가 자동으로 전무님한테 보내요. 그럼 전무님 컴퓨터 막 만들다가 에이씨 저쪽에서 먼저 만들었네? 이러고 이제 멈추고 얘를 검증합니다. 예, 제대로 만들었는지. 근데 이제 만드는 작업은 되게 어렵고 검증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금방 검증이 끝나요. 이거 맞는 거네 이러고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전파를 해요. 그럼 블럭이 그럼 쭉 막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51%가 넘어가면은 51%가 인정했네. 그리고 나머지 그냥 덮었어요. 그냥 50% 그냥 받아들여요. 검증도 안 하고. 예,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블럭을 그래서 김영일 전무님이 블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만들었어. 그리고 비트코인이 자동으로 들어와요. 김 전무님한테. 예, 지금은 블록 하나 만들면 12.5비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억 정도네요. 엄청나네요. 예. 예. 그러니까 그 개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종의 우리가 금을 예. 금하고 비교하면 예. 누군가가 금관에서 금을 채굴해서 해서 이제 증가하는 제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차이나나 싱가포르처럼 국가 공인 어떤 유엔화라는 거는 엄격히 따지면 이제 이런 비트코인하고 스트럭처가 다른 어떤 다릅니다. 다른 거죠. 그렇죠? 국가에서 블록체인으로 단지 그 유통과 그 가치를 보존해 준다라는 의미이지. 그렇죠. 예. 비트코인의 행성과 형성되는 어떤 가격 시스템과는 완전히 전혀 다릅니다. 예. 전혀 다르고요. 제가 여기 설명 안 드렸는데 그 블록체인은 크게 그러니까 퍼블릭 블록체인하고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있어요. 예. 근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같은 이더리움 같은 이제 그냥 이렇게 다 열려 있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이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예를 들면 신한은행에서 우리 계좌를 블록체인으로 관리를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내부적으로 블록체인을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데이터 관리를 거기서 해요. 이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퍼블릭 블록체인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린 이런 인센티브 시스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거기 작동을 하거든요. 근데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신한은행에서 서버 100대를 갖다 놓고 데이터를 막 동기화시키면서 돌려요. 예. 그러면 그냥 작동을 해요. 예.
작동을 해서 여기는 뭐 암호화폐도 필요 없고 이 시스템에 대한 뭐 보증도 또 은행 뭐 IDC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이제 또 뭐 관리 뭐 이런 것들이 그쪽 룰에 따라 하겠죠. 예. 뭐 그래서 그 두 개가 다르고요. 국가가 사용하는 거는 현재는 이제 다 프라이빗 블록체인들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을 때 예를 들면 뭐 그 법정화폐 같은 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가가 운영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투표 시스템 이런 거를 국가가 운영하는 그 시스템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운영할 수도 있지만 그냥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어떤 퍼블릭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냥 신뢰하게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좋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실제 프로젝트 성격상. 예.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 보면 퍼블릭과 프라이빗의 차이가 예.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는 차이잖아요. 뭐 간단하게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국가 투표 시스템은 폐쇄형으로 가야지 개방형으로 하면 외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팅을 행사할 수도 있잖아요. 저기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신한은행이 예를 들면 100대 계좌를 컴퓨터를 돌려서 이제 그러니까 계좌를 관리한다고 해요. 그리고 신한은행의 관리자가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죠. 51%의 데이터를 그건 자기네가 관리하는 거니까 조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는 사실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신한은행에서 사실 그 데이터를 굳이 조작할 동기는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충분히 조작할 수 있어요. 예.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쪽 퍼블릭 블록체인에서는 그게 이윤이랑 뭐 이런 게 엮여 있어서 그러니까 동기가 별로 없어요. 이쪽은 그걸 조작할 동기가. 예.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아주 이제 혹평을 하는 경우에는 그냥 분산 관리 아니냐. 너네가 쓰는 건 그냥 블록체인 분산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어쨌든 그 블록체인 아키텍처를 쓰니까 블록체인이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쪽에서는 신한은행을 믿어야 되는 이슈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국가를 또 믿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예. 예. 물론 조작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예. 뭐 100대를 동기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은데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게 좀 달라서 저도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은 좀 약간 고민거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가 과연 퍼블릭으로 가는 게 좋고 프라이빗으로 가는 게 좋은가 해서 투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국가를 100% 믿을 수 있으면은 국가에 맡기는 게 맞지만 사실 종종 그게 깨지기 때문에 퍼블릭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 그 에스토니아 같은 제일 예. 적극적으로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에스토니아가 예. 어떤 분야에 쓰고 있는지만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최근에 쓴 칼럼에 이제 제목이 매경에서 하는 엠테크라는 저기에 있는데 거기 제가 칼럼을 썼는데 국경을 파괴하는 기술에 맞서서 국경을 파괴하는 기술에 국가의 스타트업화로 맞서는 에스토니아. 그러니까 제목이 이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에스토니아가 나라가 이제 한 130만 인구이고, 근데 저도 이제 책 쓰면서 이제 좀 이제 자료를 좀 뒤져봤는데, 그러니까 워낙 나라가 작으니까 이제 한 30년 전부터 출구를 IT로 잡은 거예요. 소련에서 독립하자마자. 예. 그래서 이제 IT 쪽으로 이제 하면서 전자정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했고, 뭐 세계 탑 레벨, 그러니까 넘버원입니다. 전자정보 영역에서는. 예.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엔 잽도 안 돼요. 예. 잽도 안 되고 그 시스템도 굉장히 잘 해놨고 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리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해놨고요. 예를 들면 통신, 은행, 보험, 이런 에너지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이 국가망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아이디로 다 접근이 가능해요. 개인이. 예. 이런 이제 엑스로드라는 이제 국가 기관망, 예, 기관 서비스망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 기관부터 사기업 중에 좀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거나 이런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우리나라는 지금 모든 기관들이 다 국민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각각 다. 예.
이거 뭐 블록체인도 아니고 막 이제 각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 터지고 저기서 사고 터지고 막 이런 상황인데 에스토니아는 그걸 이제 그 딱 자기들이 필요한 정보만 관리를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필요한 정보는 다른 기관에서 가져다가 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제 개인정보 관리도 어느 기관이 내 정보에 접근했다라는 기록들을 다 남겨요. 다 남기고 그거를 개인이 열람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기관은 만약에 이상한 기관이 접근했다라고 하면 그 기관이 해명을 해야 돼요. 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정보에 대해서 왜 접근했는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전자정부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중요한 것들은 다 연결되어 있고, 그런데 개인정보 관리도 굉장히 우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해 놨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지금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 개인 인증, 병원 정보 관리, 의료 정보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만약에 A형인 사람을 O형으로 바꿔놨다 이러면 이제 사고 터지거든요. 수혈 받으면 그냥 예, 대형 사고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정보 관리 이런 것들을 지금 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으로 지금 하나씩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의 깊이나 연구한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보다 좀 한 단계 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에 이제 심지어 그 암호화폐를 직접 발행을 해서 ICO를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난리가 났었죠, 한번. 예. 근데, ICO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코인을 이제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을 이제 코인을 발행하고, 코인을 1000개 발행했어요. 그러면은, 자, 저희가 1000개를 발행했으니까 100개는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0개를 여러분들이 사세요. 예, 그래서 이 코인이 나중에는 엄청 이렇게 가격이 오를 거예요. 이런 로직으로 이제 ICO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기 개발 자금을 받고 그걸 이제 개발해서 개발이 잘 되면 수십 배, 수백 배의 이득을 참여한 개인들이 볼 수가 있죠. 현재 이 시장의 구조에서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국가가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다 깜짝 놀란 거죠. 보통 이제 블록체인 기술 업체들이나 스타트업이나 최근에 이제 ICO가 이제 약간 포인트 개념도 ICO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이제 기업들이 그것도 굉장히 핫한 영역에 있는 기업들이 하는 건데 이걸 지금 국가가 한다고 나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EU에서 이제 EU 중앙은행인가에서 이제 하지 마라 이러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약간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상태인데 안 할 수 있다는 얘기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눈치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블록체인이 국경을 파괴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기술이 이제 확산되면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영역들을 상당 부분 내줄 수밖에 없어요. 신뢰를 보장하거나 이런 것들. 금융 영역도 상당 부분, 보험 이런 거. 상당 부분이 이제 기존의 산업들이 어쨌든 타격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이제 아마 새로운 혁신이 일어날 텐데, 국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럼 국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에스토니아는 국경을 넘어서기 시작한 거죠. 네. 그냥 우리가 ICO를 하자. 세계인들 다 자기 네. 시민으로 받아주잖아요. 네, 그래서 에스토니아가 이제 그 국경을 넘어서는 작업에 첫 번째로 한 게 이레지던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거는 에스토니아 온라인 시민권을 발행을 해줘요. 그래서 이걸 발행을 하면 에스토니아에 거주할 수는 없지만 에스토니아에 사업체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은행 계좌를 열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에스토니아에 적을 두고. 네. 그래서 저도 신청은 안 했는데 이제 저도 신청하면 그거 받을 수 있어요. 에스토니아에 법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국경 없는 형태의 그러니까 인구가 130만이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자기네 국경을 넓히는 거예요. 국경을 파괴함으로써. 예. EU나 이런 데 젊은 친구들이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여러 국가에서 모여서 스타트업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공간 어디 한 군데도 두기 애매하고
각자 나라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그 기업을 만드는 거죠. 예. 이래서 이제 그 에스토니아 수도가 탈린인데 탈린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그 창업이 많은 유럽에서도 이제 창업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뭐 완투에 속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국경을 확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네, 이 레지던스는 이제 블록체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관리를 블록체인으로 해요. 예. 근데 이제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행보인데 이제 ICO를 하겠다고 국가가 예. 예. 기존의 화폐 관리를 완전히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 ICO를 하면 저도 이제 정확히 구조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근거지는 에스토니아에 있고 이 ICO한 화폐는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 가격은 이제 출렁거릴 거고 그러니까 근데 에스토니아나 그 프로그램이나 이쪽에 하는 것들이 만약에 굉장히 신뢰성 있게 잘 간다 그러면은 어쩌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에스토니아는 그만큼 부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 부의 단위가 지금 그러니까 뭐 전체 암호화폐 전체 총량이 지금 200조를 넘어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에스토니아가 발행하면 아마 제가 보기엔 뭐 탑 10 랭크 안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면 한 1조 가까이 되거든요. 예. 저희께 지금 코인이 아직 발행이 안 됐는데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제 아직 발행되지 않은 코인을 내가 보증할 테니 너네가 거래해 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요. 근데 그게 저희가 랭킹에서 한 18위 정도 하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뭐 나름 인정받았습니다. 예. 근데 에스토니아 같은 국가에서 만약에 ICO를 해서 발행한다 그러면 저는 10위권 안으로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러면 1조 적이에요. 근데 얘네가 좀 잘해서 뭐 한다 그러면은 금방 몇 조 가겠죠. 예. 그러면 보통 이제 ICO 하는 경우에 이제 발행 주체들이 지분을 한 10%에서 많게는 뭐 70%, 80%까지 가지고 있어요. ICO, 그 코인 전체 물량에. 근데 뭐 에스토니아가 뭐 그런 경우 얼마나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30%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뭐 한 몇 조 된다 그러면 그냥 자산이 1조가 늘어나는 거예요. 국가 자산이. 예. 그냥 글로벌로 그냥 그 자산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탈국가 시대, 그러니까 국가의 경계가 파괴되는 시대에 국가는 어떻게 움직여야 될 거냐에 관해서 굉장히 선도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례고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예. 배워서 빨리 그 길을 가는 게 저는 우리가 이 시대, 그러니까 탈국가 시대, 뭐 이런 뭐 4차 산업 뭐 시대에 저희가 어쨌든 거기서 또 자리를 잡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아니면 뭐 이제 더 직접적으로 이제 개인들이 이렇게 좀 풍요로워지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질문 안 하고 후회할 것 같아요. 너무 쉬운 얘기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비트코인에 있어서 그거를 비트코인 예를 들면 소유한 사람이 유익은 뭐고 소유하지 않은 사람한테 끼치는 유익은 뭔지. 유익. 뭐가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됐느냐? 저는 암호화폐의 역할이 이제 뭐냐라고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요. 역할이 뭐냐라고 이제 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게 결국엔 블록체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뭐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이제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어떤 화폐 시스템의 등장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지금 하는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을 촉진하는 촉진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 직접적으로 뭐 혜택을 받을 거는 없겠죠. 근데 아마 간접적으로 이제 그 얘기는 사회적으로 끼치는 유익이 뭐냐면
저는 이제 가장 큰 거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모델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지금 어떤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기존의 벤처 기업의 룰도 없고 뭐 벤처 투자 시스템에도 이런 룰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새로운 스타트업이라고 스타트업이고 그 룰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 룰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기존의 룰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이걸 뭐 얘기를 길게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펀딩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저희는. 예, 이미 펀딩을 받기도 했고요. 필요하면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기존의 그 펀딩 구조에서는 이제 뭐 정부에서 뭐 스타트업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거나 뭐 좀 이제 좀 뭐 카이스트 인력이고 뭐 이러면 이제 그 뭐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를 받거나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룰이잖아요. 근데 이쪽 프로젝트들은 그런 펀딩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 펀딩을 안 받고 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받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룰이 굉장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질문에는 제가 딱히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 암호화폐의, 그러니까 그 큰 역할은 뭐냐, 뭐 말도 뭐 거품이다, 뭐 사기다 말도 많은데 역할은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을 촉진하는 촉진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은 뭐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에만 연결이 되면 어카운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좌를. 네, 그래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실제로 그렇게 은행 계좌를 못 만드는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계좌를 만들어서 쓰고요. 이태원에 가시면 비트코인 센터라고 있는데 거기 비트코인 단말기가 있거든요. 네, 현금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비트코인을 보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쪽에 이제 외국인들이 자국에 이제 송금, 필리핀 뭐 이런 노동자들 자국에 송금을 할 때 그 수수료가 뭐 10% 20%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거기 와서 송금을 합니다. 예, 그러면 한 1% 안 되는 비용으로 그냥 송금을 할 수 있어요. 예. 제가 보기에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얻는 거라면 은행 계좌를 열 수 없는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 네트워크만 연결되는 곳이라면 그렇게 뱅크 어카운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계좌를. 예, 그리고 이제 그 거래소 이렇게 잘 하면은 이제 실제로 저걸 할 수 있는 거죠. 예, 현금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적은 금액의 수수료로 돈을 해외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예. 오늘 아주 깊이 있는 그런 해안을 주신 전병상 강사께 박수 한번.